가끔 매매하시다 보면 이렇게 매매 뽑기나 리뷰 같은 걸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황 분석 같은 거를. 근데 길게 롱런 하시려면 항상 시황 분석하고 자기가 했던 매매는 복귀를 해주는 게 내공도 쌓이고 훨씬 좋습니다. 장이 계속 하락장이니까 다들 요즘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어제 물리던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반등 흐름이 약간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가지 않으려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 추세를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추세선이 있고, 사실 반등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소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 지금은 가깝습니다. 적당히 밀리면 반등이 나오고, 계속 빠질 수만 없거든요.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빠지는 건 없어요. 전체적인 시황이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뭐 아직도 북미 무역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북미가 아니고, 북중이 아니고 지금 말 잘못했어요. 미중 지금 무역 갈등. 오늘 제가 얼핏 듣기로는 중국이 일단 하나 뭐 줬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일단 미국이 압박해가지고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뭐 이겼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장이 오늘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을 거예요. 상해 종합 지수가 2%대. 해외 지수를 보면 차트를 보죠. 해외 차트. 상해 종합 지수가 30분봉인데, 뭐 어쨌든 아침부터 거의 흐르다가 마지막에 반등. 우리나라가 폭이 좀 작긴 한데 좀 비슷하지 않나요? 느낌이? 오호. 어제까지 반등이었는데 아침에, 사실 어제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왔잖아요 어저께. 어제 반등폭이 꽤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가면 더 좋았지만, 사실 오늘은 밀린게 어떻게 보면 상해 정치를 따라갔다고 하는 게 맞겠죠.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모양이. 다만 우리나라가 여기 상해보다는 조금 강했다는 거. 왜냐면 낙폭이 코스닥은 1% 정도, 1.12, 상해는 2%잖아요. 원래 3%까지 갔을 거예요 거의. 이게 오늘 그림이니까.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 갔었고, 상해가 반등이 나오니까 우리도 같은 시점에 뭐 오후에는 반등이 좀 나왔고요. 아침에는 계속 빠질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던 게. 자, 차트는 잠깐 줄이고, 오늘 선물을 보니까 외국인이 오전부터 계속 팔더라고요. 정말 많이 팔았는데 9천억 가까이 매도했죠. 코스닥? 지금 새벽이라서 이게 사라졌는데, 아침 다 돼가니까 사실 오늘 장 준비한다 사라졌는데, 오늘 양매도였거든요. 외인과 기관도 오늘 양매도. 코스피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네. 어제 데이터가 슬슬 사라지네. 이래서 새벽에 해야 돼요. 밤늦게나. 아침에 하니까 이제
오늘 장 준비한다고 데이터가 사라지고 있어. 어쨌든 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렸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받았죠. 개인들이 개인 매수세가 많았다. 근데 보통 개인들이 많이 사면 좋을 게 없잖아요. 이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 이게 사실 의미가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메이저인 뭐 외인이나 기관이 많이 판다는 얘기죠. 개인들은 주로 물린 분도 많고 그리고 싸게 사기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밑에다 많이 걸어놔요. 자기가 분할 매수 많이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외인들 위에서 던져버리면 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딱 뜨지만 사실은 외인 기관이 이렇게 외인이나 어느 기관이 한쪽이 팔든지 아니면 같이 팔든지 하면 개인 매수세가 쫙 올라가고 외인 기관 쫙 꺾이고 이런 모양이었어요. 원래 오늘 시황 그 아까 지금 안 나오는데 그래프 보면 개인은 계속 샀고 코스닥도 외인은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외인이 조금 사주니까 네, 지수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됐죠. 네, 그런 현황이었고요. 오늘 그래서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이 아니구나. 이제 어제라고 해야 되나? 소위 특징주라고 하죠. 일단 대부분의 종목이 당연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수급이 꽤 좋았던 빵빵한 애들 중에서는 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뭐 2차전지 아니면 자율주행 그리고 알루미늄도 사실 2차전지 쪽이죠. 2차전지 재료로 들어간다고 뭐 그런 걸 올랐으니까 거의 그 정도만 오르고 다른 테마 섹터군들은 못 올랐죠. 뭐 이런 바이오나 대북 관련주는 힘을 못 썼고요. 다 빠졌고 참 혹시라도 다음에는 방송을 어쨌든 아침에는 하지 않고 전 새벽이나 원래 늦은 밤에 원래 일괄적으로 해요. 찍는데 혹시 뭐 생방 노리시는 분은 그때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번에 좀 시간이 꼬인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제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어쨌든 이런 후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급주나 이런 쪽을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은 사실 매매하기 괜찮았죠. 후생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었고 표시가 안되나? 이렇게 할까요? 사실 수급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수급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굳이 한다면 뭐 한 5종목 안에 뽑아라 그러면 이걸 했겠죠. 수급주 위주로 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기관하고 외인이 사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따라가는 건 좋지 않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눌림목을 노려야겠죠. 뭐 간단히 보자면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눌려주는데도 수급적인 큰 문제가 없이 안 빠져나간다면 눌림목에서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샀으면 이런 포인트가 제일 좋죠. 제가 좋아하는 사실 수급주기도 하고. 크게 볼까?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딱 봐도 좋지 않나요? 어제 종가 베팅 딱이죠. 종가 베팅. 그리고 이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날 7월 18일이면 느긋하게 하겠어요. 느긋하게. 자 봅시다. 7월 18일 여기죠. 자 수급이 어때요? 개인들이 틀리고 외인들이 사고 기관도 별로 안 팔았어요. 그 전에 기관이 많이 사놨는데 그럼 난 이날도 사겠죠. 종배하기 딱 좋죠. 물론 이런 눌림목 매매는 분할 매수로 사는 게 좋습니다. 욕심 내지 않고 1차 사고 더 밀리면 2차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이날 팔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오늘도 쳐줄 때 팔면 되고, 왜 쳐줄 때 파냐면 지수 자체가 오늘은 어쨌든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리는데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진짜 센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침에 쳐주잖아요. 만약에 어제 종배를 했어. 예, 거의 여긴가? 여기잖아요. 종배가 여기. 아침에 운 좋게 막 치잖아요. 근데 여기 매도세가 막 나오고, 시향이 안 좋아. 시향이 안 나오고, 그리고 종목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제 같은 흐름이면 홀딩할 수 있어요. 어제는 어때요? 아침부터 빡 가고 행보하다가 빡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표현상 오늘이라고 할게요. 지금 아침이라서 사실 어제 얘기지만 어차피 어제 장을 가지고 보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어때요? 아침에부터 탁 했다가 반등 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 시점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10시? 10시? 애매해질 때 얘는 쳤어요. 근데 장이 불안해. 여기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실 매도세를 보면 이미 눈치를 채죠. 여기 막 뜨니까. 그러면 챙겨요. 사실. 와, 이거 왜 감사합니다 하고 좀 뭐 여기서 챙기고 분할해서 챙겨버려요.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거고요, 보통. 이거는 수급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때 이런 종목을 보는 거고, 사실 수급주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분석을 해서 종목을 압축해서 뽑아놔야 돼요. 네. 근데 오늘은 제일 좋았던 게 후성이었고, 후성 다음으로는 같은 계열이 또 간 게 있었겠죠. 뭐 좀 약했지만, 약하니까 굳이 안 하겠지만, 뭐 에코프로도 흐름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후성보다 좀 약해서 그렇지. 비슷하죠. 눌릴 때 눌리고 올리고 하고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것도 수급이 있죠. 그렇게 나쁘지 않죠. 다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후성을 했을 것 같아요. 조금 후성보다 약하니까. 뭐 수급주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그리고 오늘 뭘 얘기 드리냐면, 오늘 사실 개인분들은 이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런 오늘 아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에스모, 남선알루미늄, 뭐 파워넷, 아남전자, 거의 끝일걸요. 이 4개 정도가 오늘 제일 오전 핫했던 종목들. 에스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고요. 볼까요 한번. 에스모는 이거는 자율주행 종목이에요. 관련 주식이고, 그리고 파워넷은 전기거든요. 넷은 이건 전기 쪽일 거예요. 아마 전기.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은 당연히 알루미늄. 아남전자는 얘는 삼성 자회사인 회사에다가, 자회사인 하만이라는 회사에다가 그게 뭐지, 소리 관련 뭐 하여튼 디바이스인가 그걸 납품하고 있죠. 납품을 하만.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뜨면 뭐 왜 잘 갔는지를 매매를 하든 안 하든 찾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다 해볼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뿅 닫고, 뭐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 보이나? 아, 예, 체크해놨구나. 뉴스에 보통 다 있는데, 공시든 뉴스든 없으면 네이버에서 검색해봐도 다 여기 없는 뉴스가 뜰 수도 있어요. 대부분 여기 보면 있는데, 아남전자는 제가 오늘 찾아본 바로는 삼성이 뭐 어디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아남회사도 실적 매출이 늘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오른 것 같은데,
왜 연동이 안 되지? 오늘 8월 2일이죠. 여기 있죠. 이건가? 맞아요. 삼성이 뭐 투자 시스템 반도체 뭐 이쪽에 투자를 했고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투자를 한다니까 그 안암 자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것도 더 수익이 매출이 높아져서 더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이슈로 띄운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나온 데도 있었는데 일단 뭐 하여튼 그런 이슈였고, 남선 알루미늄은 좀 웃겼던 게, 남선 알루미늄은 어쨌든 알루미늄 재료가 2차 전지에 뭐 들어간다? 그런 이슈하고 하나는 이제 안암전자도 약간 해당이 되는데, 그 오늘 그 뭐였죠? 재무 자 이게 뭐였더라? 무슨 표가 나왔는데 재무제선, 재무 안정성 뭐 하여튼 그런 순위를 매긴 표가 나왔는데, 거기서 또 별표를 꽤 많이 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이슈로 갔어요. 네. 재무 쪽으로 평가 잘 받은 거 하고, 그리고 갑자기 2차 전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2차 전지는 원래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2차 전지에 알루미늄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 사실 지금 새로운 소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시장이 재밌는 게, 개인들은 뭐 이런 걸 많이 안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소식처럼 해서 오늘 올렸던 거예요. 네. 그거 좀 웃기죠. 새로운 소식인 것처럼 올린 게. 어쨌든 얘는 재미났던 게 뭐냐면, 오늘 볼 때 안암전자는 이게 정통 외인은 아니겠죠. 검은머리 외인들이 많이 샀었는데, 자 모아갔었어요. 이 바닥에서 이런 데서 많이 모아갔다고요. 이런 데서 모았는데, 오늘 그런 이슈로 아마 개인 쪽 세력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빵 쳐버리니까 이 외인들이 땡큐 하면서 막 다 틀어먹더라고요. 웃긴 게, 아침부터 계속 팔아. 메릴린치였나? 이게 또 사라져 버려서 그런데, 또 메릴린치였던 것 같아요. 메릴린치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남선 알루미늄도 약간 가치적으로 봐도 약간 저평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은 사람들도 오늘 빵 땡큐 하고 이렇게 챙긴 분도 있겠죠. 근데 치니까 이제 간다 하고 들고 있었던 분은 어떻게 됐어요? 웃긴 게, 간다, 이제 진짜 간다 하고 들고 있으면 이게 가는 척 하다가 초반에 막 사더라고. 웃긴 게, 막 샀어요. 이 사람들이 개인 세력이 뭘 작업하려고 쫙 올리니까 이 그동안에 가있던 검은머리 애들이 막 이렇게 팔던데 팔더라고요. 근데 또 올려, 또 막 팔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이제 저항이 세고 하니까 개인 세력이 더 못 올리겠나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히려 이제 매도세가 좀 강해지니까 개인 세력이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동안은 이제 오후가 2시 넘어가니까 2시 반 정도 가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여기 이제 지지 못 해주니까 이제 개인들 따라서 투매가 쭉 나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뭐 투매 나온 거 치고는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밀렸죠. 근데 여기까지 막 같은 종목 여기까지 빠졌으면 이게 적은 퍼센트지는 아니니까, 한 12% 이상 빠졌으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아깝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피레침이 나온 건 아니니까. 피레침이면 사실 요까지 빠져버렸으면 되게 안 좋겠죠. 한 이 정도 빠졌으면 더 좋았는데 뭐 그까지 못 바라고, 그래서 8% 마무리 됐으니까 최악은 아닌데, 여튼
잘하는 분들은 아마 다 던졌을 것이다. 매도세가 보이니까 그랬을 거고요. 이런 종목 볼 때 따라서 가면 안 돼요. 미리미리 사놨어야지. 수급을 보든 가치평가를 보든 미리 사오는 게 맞고요. 이런 거는 여기가 가치적으로 봐도 싸요. 예, 싼 거였어요. 갑자기 빵쳐 좀 땡큐하고 탁 팔아버려야지. 그리고 앞에도 고점이 있으니까 요거 고점 돌파하면은 다시 노리든지 하고 여기 또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챙기는 게 맞지. 그리고 또 보는 거죠. 다음에 또 괜찮으면. 이런 종목이었고, 아남전자는 옛날부터 많이 해먹었던 것 같아요. 녀석은 아남전자는 그렇게 안정적인 건 아닌데 가끔씩 한 번씩 해먹어요. 삼성하고 엮어가지고. 근데 사실 뭐 그거 냉정히 얘기하면 삼성이 직접 투자도 아니고 그 좀 투자한다고 하는 게 안하면 자회사의 그 오디오인가 그거 아마 납품하는 건데 하만인가 그거 크게 늘겼어요 사실. 근데 엮이는 거지, 엮는 거지. 에스모 같은 경우가 오늘 어떻게 보면 세력주 단타를 하기 괜찮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남하고 더불어 제일 셌다고 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쏠렸고. 에스모는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이 지금 이슈가 나왔나? 얘는 정확히 뉴스로는 안 찾아봤는데 자율주행 왜 갔죠? 여기 있네. 뭐야 이건가? 테슬라 자율주행 수혜 설명 안 써놨죠? 여기 있나? 이거는 광고고요. 여기 내가 엮여서 간 것 같은데 반도체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차 여기 있네요. 4차 산업 소재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어쨌든 이런 쪽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 얘기인가봐요. 엮어서 간 건데 아남자 다 엮여서 같은 섹터로 간 거예요. 그러면 만약 같은 섹터로 움직였다 그러면 뭘 사는 게 맞죠? 보통 생각하시기에 잘 하시는 분일수록 제일 세 보이는 거로 매매를 해요. 보통 오늘 얘기 드리려고 했던 주제가 사실은 오늘은 수급주보다 하락장에서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오늘은 세력주 단타 법이라고 해야 되나? 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열었어요. 여기서 필수 조건은 뭐냐? 사실 세력주 단타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대응이라는 게 가능한 분만 해야 돼요. 사실 대응이 가능하려면 최소 중수보다는 더 높아야겠죠. 실력적인 면이. 사실 중수라 그래도 대응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중수 이상이라고 해도. 근데 그분은 매매 방법을 그럼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고 다른 스타일의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초보분들이 할 거면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소액으로만 연습해서 연구를 계속 해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초보인데 자기는 나는 실력은 안 되지만 뭐 그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매매를 좋아한다 그러면 되게 부담 없는 소액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근데 기본적으로 좋아는 하지만 대부분 수익을 못 내는,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이런 세력주로 수익 내려면 기본적인 대응을 전제를 해야 되고, 칼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걸 미리 얘기를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그리고 사실 중수 이상 돼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기가 조절이 되니까. 그럼 이거 뭐 다 좋은데 뭐 종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목을 어떻게 찾느냐?
뭐 이건 지금 결과로니까 그렇지만 뭐 올라온 거 보면 찾아보면 물론 관종을 가장 노가다 방법은 그거죠. 관종을 매일매일 돌려보면서 갈 것 같은 거 찾든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세력주들은 수급주는 그렇게 찾는 게 맞고요. 중소형 실적주 같은 건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세력주는 뭐 뜬금없이 갑자기 빵 칠 수 있잖아요. 물론 자리가 이렇게 많이 보셔갖고 이렇게 이쁜 것들은 뽑아 놓으면 좋죠. 오늘치를 빼고 봐도 나쁘지 않죠. 언제라도 튈 수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차트를 많이 본 분들은 감이 올 텐데 차트도 많이 봐야 돼요. 느낌이 샥 가서 샥 돌려서 샥 하는 게 이게 언제라도 빵 칠 수 있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 앞에 한번 해먹고 좀 시간 흘렀네 쭉쭉쭉 느낌이 관종이 넣어놔야지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거 이 느낌이 쎄한데 쎄한 게 아니고 좋은데 이러면 관종에 딱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모아놓으면 좋죠. 타운에서 한번 볼까? 근데 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 그러니까 당일 찾긴 찾아야 되는데 타운에서는 굳이 관종에 안 넣어놓겠죠. 뭐야 이거 막 뭐지? 모양이 이상한데 있다고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얘는 딱 보자마자 뭐 있다고야. 뭐 굳이 관종에 안 넣어놓겠지. 이거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굳이 관종에 넣으실 분들은 이날 걸 보고 넣을 수는 있겠죠. 이런 날 거. 갑자기 실리면서 뿅 했네. 여기서 뿅뿅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관종에 넣을 수도 있겠죠. 좀 전체적으로 크게 이쁘게 본 분들은 그 뭐야 힘없이 비실비실 거려 뭐 이러면서 뺄 수도 있고. 또 볼까? 하남전자. 자, 얘는 관종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개인 선택이겠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오늘은 돌파를 해서 이제 맞지만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딱히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지 않나요? 안 이뻐 보이잖아. 아직 위에 매물대도 많은 것 같고 굳이 넣어놓지는 않겠죠. 이렇게 되면 안함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애초에부터 뭐 난 안함 러보다 그럼 몰라. 이런 분들은 계속 난 안하면 계속 관종이야 이러면은 넣어놓겠지만 근데 뭐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그러겠죠. 굳이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놈을 내가 굳이 넣어놔야 돼? 이거 쭉쭉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행보긴 행보인데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행보니까. 근데 행보인데도 뭔가 모양이 그렇게 이쁜 행보는 아닌 느낌이 드니까 넣어놓는다면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이제 어제같이 한번 쳐주면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쟤라면은 굳이 넣어놓을까? 그럼 오늘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네,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거 지금 텍스트 쓰는 게 뭐지? 이게 되게 불편해요. 윈도우 10에 맞는 걸 아직 못 찾아서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닫지 않으면 이게 일반 모드로 안 돌아가요. 나 이거 너무 싫어. 근데 대체품이 없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윈도우 10에서 다른 게 안 먹혀가지고. 그럼 얘도 굳이 안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쨌든 핫한 게 수급자 아까 봤던 그런 구성 쪽 2차전지 쪽 말고는 거의 이런 4개였거든요 오늘. 그럼 단타는 뒤체 문제고 뭐 어떻게 찾을 거냐고 말했잖아요. 자, 물론 능력이 되는 분들은 검색식을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검색식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저는 검색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뭐 이렇게 이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유행했던 건 다 뜨죠. 네, 이렇게 뜨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딱 보고 아침에 딱 하든지 하면 되는데 나머지도 뭐 많이 있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더 공부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근데 나는 세력주를 꼭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일트라도 연습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냐. 나는 꼭 해야겠다. 나는 세력주를 좋아한다. 돈을 잃어도 배우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검색식은 모른다. 못 만든다.
검색식 그딴 거 몰라요. 검색식 몰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침에 우리는 단타라는 거는 가장 핫한 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당일날 특히 세력주 단타는 당일날 가장 핫한 종목으로 해야 돼요. 그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봐야죠. 그러면 별 수 없잖아요. HTS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해야죠. 우리가 가장 많이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뭐 있죠? 전비등락. 어떻게 지금 아침에 했더만 이래서 아침에 하면 안 돼. 방송을 얘 장준비한다고 다 지워버렸구나. 어제 거를. 어저께 안 보이나? 어제 거는 아깝네요. 이거 어떡하지? 어저께 안 보여요. 그냥 얘기만 드릴게요. 여기 다 나왔어요. 제가 체크를 다 해봤어요. 사실. 그리고 그레대검 상위 좀 남아있네. 얘는 뭐 코스닥으로 해서 지금 아침이니까 이제 안 뜨겠죠. 네. 근데 사실 그레대검 상위에서 그레대검을 이렇게 소팅해서 자 설명만 드릴게요. 다음 기회 되면 이거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는 이거 보이게 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안 보니까. 그럼 사실 여기 상승률로 보면 아침에 막 떠요. 이렇게 핫한 것들 많이 오른 순으로 뜨거든요. 여기 등약술 순으로. 근데 그 중에서 돈이 많이 쏠리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뜨고 여기도 뜰 거예요. 여기도 뜰 거예요. 그럼 돈이 많이 몰리는 데가 있겠죠. 여기서 중에서 보고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침에 막 이렇게 이미 오른 거는 안 되고요. 지금 오늘 아까 4종목은 다 4종목 중에 한 3종목은 해당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레대금 순으로 보다가 여기 같은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도 상위에 있는 종목이 있을 거라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는 종목. 공통적으로 뽑으면 오늘 떴던 게 아까 말했듯이 뭐 남선 알루미늄이나 에스모가 아마 제일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에스모, 뭐 파워넷, 아남전자 다 있었어요. 여기 참고로 여기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만 보면 너무 잡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쏠렸는데 가벼운 주식은 막 올리잖아요. 그런 거는 단타를 못하는 건 아닌데 하면 조금 그래도 신뢰도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종목 고르는 법은 두 개를 여기 같이 해서 돈도 많이 몰리고 상승폭도 아침에 비교적 높은 것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런 4종목이 다 걸렸을 거예요. 일단 찾는 건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이 두 개 보기 귀찮으신 분은 공부를 하셔서 이런 거 만드시면 되죠. 그레대금 순위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잘 해갖고 만들면 되고요. 여기 그레대금 순위라고 제가 이름 적어놨지만 사실 그레대금만 평가한 건 아니고 이건 다른 것도 다 복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도적으로 이제 그레대금 위주로 해서 만든 검색식이니까 이렇게 이름 쓰는 거고요. 사실 다른 걸 더 조건이 들어가죠. 여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찾았다 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았는데, 예를 들면 에스모 같은 게 떴다. 아침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대금도 많이 쏠렸고, 자, 아침에 상승폭도 좋고, 상승폭도 굿이었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보면 알지만 장대 양봉이잖아요. 장대 양봉.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돈도 많이 쏠렸다. 굿.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는 아니다. 조건을 또 한 가지 더 안전하게 넣자면, 너무 큰 갭이 뜨면은 안 된다.
이건 왜냐면 갭 띄우고 애들이 팔아먹으려고 갭 띄울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갭 띄워놓고 팔아버려요. 밀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니까. 네, 이 조건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S모를 보면 이런 흐름이었어요. 자, 우리가 단타를 하면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니까 뭐 최소한 3분봉으로 본다고 치고, 이렇게 돼 있었죠. 2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타점을 이제 잡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9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친 종목도 있을 거라고요. 미친듯이 이렇게, 이런 종목에서 이제 놀고 있겠죠. 매매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이런 종목은. 이거는 손이 정말 빠르면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잘 눌리면서 이렇게 대형 잡고 탁 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더 있으니까 확률 더 높은 매매를 추가하자면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확률을 높은 매매를 추가하려면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그런 면에서 S모는 괜찮았죠.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물론 단타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죠? 이런 고가창, 현재 가창의 이런 매수 매도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더 확률이 올라가긴 해요. 원래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뭐 개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건 지금 설명을 안 할 건데, 당연히 보고 사고 팔고 결정하면 더 많아지겠죠. 받치는 거 보고, 뭐 누르는 거 보고, 뭐 물량 밀리는 거 보고, 네,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얘기는 안 할 거고, 차트만 봤을 때 얘기를 드릴 거예요. 3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한 40-50분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력주기 때문에 사실 이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런 걸 봤을 때 검은 머리들이 뭐 외인 이런 물량으로 꼬셔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매도를 치고 있는지는 봐야 돼요. 그건 좀 다른 케이스 얘기 드릴게요. 좀 이따 다른 아까 얘기 드렸죠. 참, 오늘 남선 알루미늄 같은 건 약간 그런 거였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락장에서는 어쨌든 제일 강한 센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건 아까 얘기 드렸고요. 이렇게 됐다고요, 흐름이. 근데 이거 제가 끊어온 게 뭐냐면, 이건 아니고 딴 거구나. 네. 자, 좀 줄여볼게요. 30분봉. 자, 최근에 가장 고점이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죠. 이건 오늘 고점을 자동으로 표시해 놓은 거고요. 최근의 고점은 여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의 고점은 여기였어요. 자, 다시 3분봉을 바꿔봅시다. 개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아침에 이제 그런 강한 종목을 봤어요. 그럼 한 9시 한 30분 안에 찾겠죠. 한 30분 정도에 찾겠죠. 뭐 어쨌든 뭐 얼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기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많이 오른 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못 찾아, 검색해도 안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9시 30분 정도 됐을 때 어제 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을 때 거래가 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까 찾았던데 슬슬 잡힐 거예요. 이게 대금이 넣으니까. 근데 뭐 잡혔으면 할 수도 있고, 안 잡혔다고 치도, 그럼 뭐냐, 최근에 가까운 데 고점이 어디였죠? 여기 제가 끊었잖아요, 그죠? 여기를 돌파할 때 정도는 잡힌다고요, 무조건. 간종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제부터 뽑아놓은 분들은 이미 아침에 흐름 보고 캐치해서 그런 분들은 여기서 타는 거고, 눈치껏 바로 딱 여기 왜냐면 여기도 돌파가 되는 거니까 눈치껏 타버리지. 만약에 간종을 미리 놨던 분들은 여기서 탔겠죠. 돌파로 탔을 거예요, 돌파로. 근데 오늘 검색 안 해놨던 분들은 여기서 아마 못 탔을 거예요, 찾지를 못해서. 그런 분들은 어디서 타게 되냐, 여기 돌파 나서 돌파하는 거 보고 이제 거의 이쯤 되면 걸릴 거거든요. 이런 데서 탈 거예요, 아마. 돌파로 타느냐 눌림으로 타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기가 확대해 보면 이거는 설명이 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봤다고 치자고요. 차이는 뭐냐면 이거 지워버렸네. 이거 연출하면 안 되지. 다시 이건 어제 고점이었고 사실 더 중요한 고점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건 뭐야? 선이. 자,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만 일단 놓고 보자고요. 여기까지만. 오전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미리 관종에 넣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제부터 관종이었던 분들은 사실은 아마 여기서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부분에서. 왜냐면 당일 시가 위에서 쳐준 데다가 이 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따라가겠죠. 아니면 전날 고점 돌파할 때 여기서 따라갈 거예요. 아마 돌파 들어갈 때. 돌파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현재가창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가창에 같이 설명하는 게 낫나? 그래서 요건 좀 이따 얘기 드리고 타고, 근데 간종이 안 넣었던 분들은, 이건 간종이 넣었던 분들 아닌 분들은 아까 거래상이나 뭐 대금으로 이렇게 찾는다 그랬잖아요. 전비등락으로. 그런 분들은 거의 아마 리스트업 두 개를 댈 때가 보면 거의 이런 때일 거라고요. 이런 때, 이런 때. 왜냐면 거래가 늘고 이제 하니까 여기 상승률도 높죠. 딴 거에 비해서. 하락장에서 딴 종목들은 이슈를 못 받는 애들은 다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런 특정 세력주 몇 개 섹터들 애들은 오르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전비등락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비등락이 높죠. 그래서 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매물대였던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니까 여기서 돌파로 가든지 갔다가 내려올 때 돌파를 따라잡든지 눌림으로 따라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대형선 같은 경우는 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잡아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돌파로 갔으면 사실은 돌파할 때 현재가창에 매물이 있는 걸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 걸 보고 돌파를 하는데, 뭐 이런 게 돌파를 했는데 다시 뭐 매물이 쌓여가 밀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거기서 틀어야 되고, 눌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냐면 지금 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눌림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내가 꺼야지. 내 마지노선이 이렇게 눌렀으니까 여기 깨지면 난 던진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해봤자 손절 2% 안쪽에 무조건 가야죠. 여차 싶으면 1%에 손절 가야 되고. 그래서 처음 돌아가면, 그래서 이건 사실은 못해도 중수 이상급은 돼야 된다. 수익을 제대로 내려면. 초보분들은 그래서 실패나 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습 차원에서 지금 또 얘기되지만 소액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대형 연습이에요. 대형 연습. 대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단타나 특히 세력주 단타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사실 세력주는 수급주를 단타하든지 대형주를 단타하든지 우량주를 단타하든지, 아니면 대형이 안 되는 분들은 스윙 매매를 해야죠. 스윙 매매. 좀 더 나아가서 중장기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하면은 오히려 차라리 가치 투자의 개념에 정확히 하면 분散투자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건 다른 개념인데 이쪽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이쪽은 큰 수익률이 안 나요. 큰 수익률이 나오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면 되고, 그럼 잡을 수 있잖아요. 잡을 수 있고, 대형선 잡고 잡으니까 뭐 충분히 잡잖아요. 여기도 돌파했을 때는 대형 잡으면은 이것도 잡으면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돌파선을 잡았으면, 돌파는 여기 현재가창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고, 현재가창 한번 볼까요?
지금 안 나오니까 좀 그런데, 다음에 제가 어차피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니까 다음에, 지금 더워가지고 시간을 잘못 맞췄는데 뭐 밤이나 새벽에 할 때 다 보면서 좀 설명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같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렇게 돌파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매물이 걸려 있겠죠. 큰 매물대가 이렇게 뚫겠죠. 이걸 먹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임을 판단을 해서 들어갔다가 이 힘의 흐름을 보고 밀릴 것 같으면 돌파는 대응을 하는 거예요. 돌파는 대응. 근데 안 밀리고 쭉쭉쭉 가면은 내가 잘 샀구나, 잘 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다가, 그리고 이제 지수도 봐야 돼요. 보다가 힘이 약해지네, 매물이 나오네, 그리고 뭐 누가 더 많이 던지네, 요것도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조금씩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분할 매도. 아니면 퍼센트를 정해서 내가 5% 뭐 마다 난 팔겠다, 아이씨 땡큐 이렇게 팔아버리면 되고, 끝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고 다시 내려 물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대응하고 돌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중 닫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되게 강했기 때문에 계속 갔어요. 그래온도 아마 저기 그 개인 쪽 세력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 매동 잡힌 거 보면 외인 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개인 쪽 창구 세력인 것 같은데 막 샀었고 결국은 되게 강하게 끝났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단타 팁은 아시겠지만 단타는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 오전 매매는 오전에 끝내야 돼요. 오전에 엔드. 시간이 중요해서,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사실은 잘 보고 있다 그래도 팔았겠죠. 어디서? 제가 이걸 보고 물론 당연히 판단을 더 되는데, 차트만 봤을 때도 힘이 좀 주는 느낌이 보여요. 힘이 주는 느낌이. 이거 오버슈팅은 아니지만 많이 슈팅이 나왔고, 여기 14% 엄청 많이 올랐네요. 그죠? 자. 일단 모르겠다 그러면 추세 딱 꺼요. 추세. 좀 실력 있는 분들은 요런데 잘 파실 거고, 팔 수 있죠. 그죠? 충분히. 아니면 분할로 팔면 되니까 이렇게 3번 팔아도 되고, 없다 그러면 추세 딱 꺼서 추세 깨지잖아요. 깨지면 던지든가, 아니면 한 번 더 정도 기회 밀어내면 반등 나오잖아요. 근데 못 가. 그리고 뭐 이렇게 추세선 더 깨졌어. 그러면 완전 던져버리면 되지. 그러면 별 차이 없지 않나요? 여기서 여길 먹거나 여기서 여기 먹거나 뭐 큰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내가 잘 샀으면 난 잘난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럼 오전 매매가 끝나는 거예요. 오전 매매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 다음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은데, 왜냐면 11시 거의 넘어가니까. 그쵸? 근데 또 가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고점이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또 가잖아요. 얘는 여기서 만약에 산다면 사는 근거는 뭐냐면 지지선을 보고 사겠죠. 여기 대형 잡고 사겠죠. 내가 단타면 한 번만 해도 되지만, 팔고 들고 있다기보다는 지지선을 보고 안 빠지네? 괜찮네?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사도 되고, 시간대가 이제 슬슬 다가오니까. 보통은 한 번 슈팅 주고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알면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여기는 튼튼했잖아요. 오늘 이슈도 좋았고,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얘는 안 내려가. 좀 5까지 한번 뻗당겨 볼까 하는 거예요. 그다음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뭐 챙겨야지, 날짜없이. 이것도 어디 팔지 모르겠으면 대충 잡으면 깨지네 던져 되는 거고. 매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욕심 죽이면 매도하기 쉬워요. 깨지니까 밀리잖아요. 이렇게 특히 뭐 시간대도 12시 30분 밥 먹으러 가야지 누가 이거 보고 있어요. 새벽도 던지지.
내려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이거 5회는 또 이제 투매 나오죠. 이게 여기 안 가, 씨 이러면서 던져보니까 나오고, 어이씨 안 가네. 또 던져버려야지. 나오고. 그러니까 오후매매는 이제 오후에 하는 거죠. 그러면 오후에 내가 뭐 투매를 잡든지 뭐 눌림을 잡든지 돌파를 다시 잡든지 했으면 또 오후 매매는 오후에 사는 거예요. 오후에 매수해야지, 오후에. 네. 그리고 중간은 뭐냐? 보통 한 이 정도부터 노는데, 그죠? 여기는 논다. 잔다. 전업이라고 저기 매매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업인데 매매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해요. 잘하는 사람들 안 해. 잔다고요. 안 논다고. 그래요. 뭐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여기까지 하고 놀겠죠. 보통은 여기 놀아요. 여기 놀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노리다가 뭐 이렇게 그냥 비슷하니까 뭐 적당히 빠졌네. 빠졌네. 하면 9%. 이씨 많이 빠졌네. 아침에 여기 지지 받았는데 봤네.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쌍바다 그럼 나오고 괜찮네. 사볼까 이렇게. 여기 우씨 빠질 줄 알았는데 여기 이러면 사볼까 이랬다가 종가 좀 올려주네 하면 이제 나뉘는 거죠. 시장 보고 시장 반등이 약간 나왔네. 그럼 내일로 가져가 볼까? 내일로 가져가 볼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팔아볼까? 불안한데. 여기 이제 여기 운 좋게 샀어요. 저 오해. 그럼 여기 끝났잖아. 아씨 내일 가져가 볼까? 내일 가져가 볼까? 이러면 뭐가 된다? 종가 베팅이 되는 거예요. 종가 베팅. 내일 오전에 요시하고 파는 거예요. 오전에 수익 보고 팔든지 손해 보고 팔든지. 근데 요것도 괜찮아. 한 5%, 3%, 5% 뭐 나왔어. 챙겨. 이러면은 현금 들고 넘어가고, 당일 매매는 매매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매매가 종료. 이런 건 이제 종배할지 말지 지수 보고 판단을 하는데, 뭐 그건 또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뭐예요? 오전에 매매해서 먹고 오후에 매매해서 먹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종목 선정이다. 돈도 얼마 안 들어가지고 돈이 되게 적게 들어왔는데 막 상한가 간 애들이, 상한가 근처 뭐 간 애들이 있어요. 상한가 근처. 이런 거는 사실 매매하면 여기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익 나다가 1패 나와서 돼질 수 있다.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돈이 조금 들어온 거는 세력 자체가 조막손이거나 뭐 단일 세력이다. 지들 마음대로.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고.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세부 스킬이 많이 들어가요. 노하우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 세부 스킬, 그리고 사실 여러 개를 봐야 돼요. 다양한 거 봐야 되고, 그리고 경험도 엄청 중요하고. 근데 여기를 이제 정형화 시켜서 보이나요? 나오는 게 기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원리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원리는. 그리고 전업들의 맛배기로 시간대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매도도 이렇게 하고. 매도는 항상 그렇지만 매도는 욕심 없이 해야 돼. 욕심 없이 분할로 욕심 없이 분할로 챙기면 됩니다. 분할로 챙겨라. 그러면 추세가 끝나서 내가 혹시라도 다 못 팔고 내려오잖아요. 반 팔았다 쳐요. 하나도 안 판 사람은 여기로 봤잖아요. 여기 내려오면 지울까 잠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찼어요. 이게 단타든 일봉이든 똑같은데 하나도 안 팔고 난 끝에 먹겠다 했던 사람들은 여기 찍고 내려오잖아요. 안 팔아요. 못 팔아. 심리적으로 못 팔아요. 왜냐면 여기를 봤으니까.
이게 얼마였는데 더 내려가잖아. 못 팔아요. 내 단가가 여기였다 쳐요. 단가까지 와도 안 팔아. 여기를 봤으니까. 근데 미련 없이 그냥 적당히 뭐 좀 밀리네, 좀 저항에 부딪혔네, 아니면 뭐 적당히 챙기면 되겠네 %로 판 사람은 이미 챙겼잖아요. 그죠? 한 뭐 3번 나눠 팔았다 치죠. 그럼 혹시 좀 남았더라 그래도 내려올 때 이거 챙겼네 이미 하면 이거 다 던질 수 있어요. 이 추세 깨져버리면. 그래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을 버려서 잘 매도하면. 그래서 끝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다 못 먹고 토해내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비단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4개 중에서 한 가지 얘기 드릴 게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알루미늄인데 아까 얘기 잠깐 드렸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검은머리 수급이 붙어가지고 붙었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한 케이스가 여기 충분히 보이거든요. 보면 그러면 오늘 딱 시작했는데 여기 떴어요. 매동에도 막 여기도 뜨고 어디 해야 되나, 여기도 막 매도에도 떴다고요. 뜨다가 사라졌는데 외국인들이 파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호가창에 던지는 게 보였고, 그래서 올려주니까 아마 얘들이 땡큐하고 막 차익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좀 공부를 했고 현명하면 이거 왜 안 되지? 되는구나. 얘는 따라갈 게 아니고 얘는 그러니까 먼저 샀으면 얘는 시간대가 6분이잖아요. 6분에 이거를 발견하기 사실 힘들어요. 얘는. 근데 뭐가 가능하냐면 얘는 여기서 살 수가 있었지. 여기서 얘들 모아가는 거 보고 살 수가 있었지. 아니면 가치주 하시는 분들은 얘가 지금 가치평가 대비해서 높은 자리가 아니고 약간 저평가 자리였어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을 경우 오늘 이 외인 아니지 검은머리들 틀 때 땡큐하고 챙겨버리는 거죠. 이런 데서 아마 챙겼을 것 같아요. 오전에 챙기고 이건 오니까 분할로 챙긴 다음에 만약에 여유가 됐으면 또 챙겼겠죠. 오후에 마저 챙기고 했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잘 샀어요. 일봉상에 보면서 수급도 보고 해서. 그러면 챙기는 거. 아침에 근데 쫙 치렀어. 6분 만에 쳤어. 개땡크네. 여기나 챙기면 된다는 얘기야. 빠질 때 반지는 챙기고, 만약에 내가 미련이 남아서 상갈 것 같다 그러면 딱 대형 잡아요. 여기 깨지면 내가 들고 가겠다. 왜냐면 첫 눌림이니까. 그리고 깨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안 깼어. 안 깼죠? 다시 대형 잡아. 딱 잡아. 지우고 깨지면 내가 다 팔겠다. 버티는 거예요. 안 깼네? 깰 것 같은데 안 깼네? 들고 가자. 반 남았다 쳐요. 물량이 반 남았다 쳐요. 와, 남았다 쳐. 그러면 돌파가 나와버렸어. 근데 와, 올라간다. 근데 뭐 오전 보니까 시향도 계속 오가니까 빠지네. 지금 1시, 얘도 1시. 거지 같네. 오늘 반등 나오긴 했지만, 근데 보니까 매동에 100만 주 넘게 엄청 많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그죠? 그럼 뭐겠어. 이게 슈팅이 나왔어. 다시 돌파 슈팅이. 이때 뭐 홀딩이 아니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슈팅이 쭉 나오는데 그래양도 뭐가 좀 약해. 그리고 뭐 장도 사실 여기 와서 꾸리꾸리 하잖아요. 꾸리꾸리 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도 막 매도 잡혀있고 호가창 보는데 막 계속 팔아 던지는 게 보여. 나머지 물량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왜 여기서 파는 게 나는 모르겠다, 수급 모르겠다 그러면 몰라 그러면 자, 욕심을 부리면 보이죠. 욕심을 부리면 보입니다. 닫아봐. 지저분해. 지우기.
이 뭐예요? 어제도 한번 찍었잖아 여기.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도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충분히.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올리는데 안 팔아? 왜 못 판다? 하고 되겠잖아. 욕심. 나는 이제 시작할 거. 여기 왜냐면 여기까지 여기 장대봉이었을 거거든. 빨간색 장대봉. 왜냐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대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장대양봉. 비식. 나는 욕심이다.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여기 다시 뚜루룩 떨어져갖고 지금 8% 끝났잖아요. 8%에서 아까 재고 뭐 거의 20% 넘었나? 뭐 하여튼 많이 갔는데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지. 욕심을 버리면은 팔았겠죠. 그리고 냉정히 욕심이 아니더라도 냉정히 봤을 때 좀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매물대가 있네. 물린 놈들 많을 거 아니야. 나도 물린 놈들 털기 전에 먼저 내가 털어야지. 그럼 나는 턴다. 먹튀한다. 역시 난 대단한 놈. 그래서 장 끝나면 난 대단한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대단한 놈. 왜? 여기 갔다가 이거 휙 피르치면 밀렸으니까 이렇게. 난 여기서 팔았는데 땡큐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단한 놈. 이게 재밌게 매매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보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전업을 하면서 저는 별로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유용하다 싶으시면 뭐 구독하시고 그러면 되고요. 다음에는 어쨌든 오전에는 촬영이라 그래야 되나?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어찌됐는데 새벽이나 늦은 밤이 이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아마 실시간 방송은 할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건 거의 다 했고요. 네. 실행시초가 됐지. 사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처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사실은 초보분들일수록 단타는 나중에 배우는 게 좋아요. 단타가 제일 어려운 거고. 근데 보통 모임을 가도 보면 너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본 거고요. 얘도 비슷해요. 파우넷이나 뭐 아남전자도 비슷하고. 한 가지 얘기 드릴 게 있구나.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물론 오늘 결국 잘 가긴 했어요. 근데 하여튼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갭이 뜬 거는 대형이 더 빨라야 돼요. 대형이. 얘긴 드려야겠다. 몇 프로 떴지 이게? 잠깐만. 6% 떴잖아요. 6%. 그죠? 6% 떴어요. 6%. 근데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외인들이 다행히 여기 매동에 사긴 샀는데 내가 아침에 떠서 한번 칠 때 팔았으면 좋은데 못 팔았으면 아차 싶었을 거예요. 깨지죠. 근데 만약에 이걸 매매를 하고 싶으면 어쨌든 이런 여기는 되게 이치잖아요. 30분에 샀으면 어쨌든 치고 흐름을 잘 아는 분들은 팔았을 수도 있고 못 팔았으면 일단 내 본전이나 그 이하로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아까 그 아남도 보고 얘도 봤으면 얘도 보고 뭐 아까 에스모도 보고 이 공부를 잘 해보시면 에스모는 이렇게 올라갔고 그죠?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갔죠 느낌이. 그리고 뭐 남선 알루미늄은 사실 미리 사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고 시작하던 시 이렇게 했고 사기 좀 힘들었고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얘는 어때요? 아남은 갭 이렇게 띄우면 뭐 손빠른 분들은 물론 어제 뭐 고가 이런 걸 보면서 갭 띄웠네 따라갈 수 있지만 이게 재수 없으면 틀어버리는 경우 있다고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침에 따라붙는 밀어버린다고. 그럼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해도 돼요. 확인하고 해도. 시간대가 11시 전이니까 여기서 뭐 직접 되는 분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눌림 노리고 대형 잡고 지저분하네. 눌림 노리고 대형 잡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림을 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 들어갔으면 실패했겠죠. 손절해야 되고 여기는 손절 대형 해줘야 되고 여기는 샀으면은 이까지 먹었겠죠.
여기서는 왜냐면 이런 흐름을 잘 보면 밀린 흐름이 나오면 챙기면 되니까 그러면 몇 프로 먹었을 거고요. 근데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침에 시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흐름을 훅 빠졌잖아요. 근데 안 깼다는 얘기는 누군가 지켜줬다는 얘기고 그렇겠죠. 지키고 확인이 되잖아요. 여기도 쌍바닥이라면 여기 돌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전에 매매를 끝내야 되니까 팔아버리면 되겠죠. 간다. 와, 아직도 안 끝났네. 근데 이렇게 팔면 되겠죠. 내가 아까 그런 흐름을 보고 뭐 이렇게 샀어요. 뿅뿅. 이쁘네. 이거 샀어. 예? 나는 깨지면 난 대응하면 되지. 샀어. 근데 샀다고 쳐요. 그러면 어쨌든 오전에 끝내야지 하니까 치죠. 모르겠어. 챙겨 한번 반 챙겨. 눌림인 줄 알았는데 안 빠져. 땡큐. 또 쳐줘요. 올라 또 챙기면 되잖아요. 챙기다 보니까 아마 끊어온 게 전 고점일 거예요. 이게 전 고점일 거라고요. 전 고점. 여기서 오전이니까 애매하니까 챙겨도 되고. 어떻게 됐어요? 못 뚫었죠. 아마 전고점 맞을 거예요.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뭐 전고점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아마 힘이 소진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꺼요. 쭉 꺼. 여기는 못 팔더라도 끄면은 최소한 이거 이탈 나올 때 여긴 챙길 수 있거든요. 여기 챙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깨진 흐름이 나오면. 뭐 어떻게 됐어요? 안 챙기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운이 좋아서 여기서 샀다 그랬잖아요. 이런 데서. 그리고 몇 번 챙겼다고 쳐요. 한 번 정도는 챙겼다고 치고 뭐 그래도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잘하는 분들은 여기서 흐름을 보고 챙길 수도 있을 건데 모르겠다. 잘 샀는데 그럼 여기서 챙긴다 치도 여기나 사실 여기나 수익률에서 조금 차이 나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요. 추세가 깨져버려서 챙기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마저도 안 챙기고 내가 욕심 부려서 오후가 됐는데 횡보하는데 안 챙겼다 치면 이런 결과를 맞는 거죠. 이런 결과를.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실시간으로 다 못 보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 오늘 중으로 어쨌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세력주 하락장에서 이제 세력주 단타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파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근데 이것만 본다고 다 수익 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개론적인 거지만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얘기 드렸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못 팔았으면 결국 이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도루묵. 그죠? 뭐냐면 결국 잘 사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사도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욕심이 난 많아. 잘 못 팔면 잘 못 팔면 결국 도루묵이죠. 도루묵이든가 아니면 토해내든가 토해내든가. 잘 사도 돌아온다고요. 욕심 버리고 대충 팔아.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내만의 기준을 정해서 매도의 기준을 정해서 팔면 되잖아요. 모르겠으면 여기서 팔든가. 그것도 아니면 21선 나는 깨지면 팔겠다. 21선 끝다 뭐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잖아요. 여기서까지 수익. 그죠? 별로 안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해보니까 초보 때는 못 모를 때는 쉬울 것 같아. 대박 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거든요. 근데 깨져. 처음엔 초심자 행운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깨져요. 장이 하락장 들어오고 막 이러면 결국 깨져서 다 토해내. 아니면 더 토해내. 그러면 안 되겠다.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서 두 가지로 빠져요. 여기 새끼리 하나 더 있는데 재미난 얘기 하자면 공부하자 가는 분은 착한 분이야. 잘 선택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 전문가한테 맡기자.
어서오세요들. 전문가한테 맡기자. 그래가지고 돈 내고 하면, 돈 내고 내가 리딩 받으면 이 사람 전문가니까 나 수익 나겠지. 나 수익 쉽게 나겠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이거 전문가라고 돈 받는 사람이 90%는 사자가 많아요. 사자예요. 이 사람들 뭐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 돈 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눈물을 머금고 이게 울면서 한번 틀리고 다시 공부로 돌아와요. 다시 공부로. 결국 돈 잃고 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공부 가는 게 낫고, 초보분들 때는 쉽다. 쉬운 줄 알았어. 근데 깨져. 이제 결국 공부로 가는 거예요. 공부로. 요 잠깐 외도하지만 다시 돌아와요. 어쨌든 돈 좀 잃고 공부로 온다고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어려워요. 근데 이론적으로 처음에 알았을 때는 쉬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쉬운 것 같아, 공부를 해도. 근데 왜 어렵다고 다시 느끼냐면,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알 것 같은데 돈이 안 벌려요. 돈은 안 벌려요. 나는 잘 알 것 같은데, 난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근데 사실 더 이제 자기가 더 이제 이때가 언제면, 여기가 초보 단계면 여기가 중수라 치면 한 이 사이점 돼요. 사이점 단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어려워. 수익이 안 나건데 알 것 같은데, 이런 단계가 있고, 이걸 넘어가잖아요. 중수가 되면, 중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최소한 계좌가 안 까지고 뭐 또이또이든지 읽어버리고 아니면 수익이 나는 정도를,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중수급은 넘어갔다고 보는데, 이때 되면 여전히 어렵긴 한데 쉽진 않아요. 근데 뭐가 되냐면 내 매매 기준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이걸 계속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해요. 이게 완성되면 결국 이제 중수에서 고수의 한 중간 단계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수익 계속 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월급 정도는 벌죠. 아니면 월급보다 많이 벌던가. 많이. 하지만 뭐 크리티컬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니고, 누가 봤을 때도 전업해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 많이 벌겠다 싶은 수준으로 가는데, 근데 이때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다는 게 그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저도 막 엄청 고수급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중수에서 고수 정도 넘어가는 단계쯤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단계를 넘잖아요. 그 기준이 확립이 되잖아요. 기준이 세워지잖아요. 확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 기준이 맞아가지고 계좌가 확률이 높아서 이제 수익 계속 나, 매매를 하는데, 어쨌든 맞는 건 맞는데 계좌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수익 벌고 맞고 수익 벌고 맞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주식이 원리로 돌아가면서 보는 게 되게 또 좀 심플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약간 쉬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초고수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초고수는 안 가봐서 모르겠고 여튼 다시 중수에서 고수로 갈수록 다시 주식이 쉬워지는 느낌이 있고, 결국은 처음에 쉽게 생각했다가 공부해보니까 어렵네, 실전에서 깨지니까 하다가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이때 내가 자랑할 게 아니었고 내 지식이 얕았구나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뭐 많은 이런 방대한 지식보다 원리나 뭐 이런 내 기준을 만들어서 단순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다시 좀 쉬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느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 노력하면 어쨌든 결국은 되긴 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개인차가 있어요. 재능도 있고 노력도 있고 또 얼마나 올바른 매매 방법으로 공부를 하나의 차이가 있고요. 이건 뭐지? 설마 제접? 아니지.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거의 다 드렸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뭔 얘기를 했냐면, 정리하는 시간. 자, 일단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면 다른 방법도 많지만, 나는 꼭 세력주, 력주, 단타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연습은 많이 필요해요. 일단 연습은 많이 필요하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초보는 소액으로 반드시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을 선정을 잘해야 된다. 네. 찾는 것도 아까 알려드렸죠. 종목도 잘 찾아야 된다. 요지는 강한 거, 당일 제일 강한 것, 핫한 거를 찾아야 됩니다. 똥알 추가하면 돈이 많이 쏠리는 거. 세부적으로 이제 또 뭐 더 구분하는 법이 있지만 그건 세부 스킬에 가까워서, 세부 스킬은 이제 각자 경험이 쌓이면 또 나름대로 정립이 되거나 알게 될 거고요. 그럼 찾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잘 지켜보다가 그냥 욕심도 좀 버리고, 그리고 대응선을 명확하게 정하고,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거야. 진입. 이렇게만 잘 지켜도 크게 일 건 없어요. 대응만 잘해도.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대역선이 크게 퍼센트가 멀어진 선이 아니고, 사실 대형에 가까운 선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벌어질 수가 없어요. 대응 잘하면 기껏해야 2% 안쪽이에요. 안쪽 손해가. 그리고 종목을 잘 고르면 좋은 점은, 갑자기 미친듯이 오전에 매매가 오전에 끝나고 오후 매매가 오후에 하잖아요. 그죠? 중간에 쉬고. 근데 미친듯이 이렇게 하다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팔지도 못할 정도로 빠지지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단타 세력주를 할 거면 뭘 해야 되겠어요?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직장인이 이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직장인이 여건이 안 되면 이거 장중단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중단타는 안 돼요. 근데 직장인 중에서도 특별하게 좀 선택받은 분들은 여건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해도 되겠죠. 네. 근데 여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그럼 직장인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럼 차라리 오후에 봐서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걸 노려서 다음날 아침에, 오후 끝날 때하고 아침 시작할 때는 볼 수 있잖아요. 시간 내서 아침에 팔든지 아니면 종배했다가 종가에 팔든지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계속 볼 수 있는 분들만 세력주 단타는 해야 된다. 단타는 할 수 있다. 자, 이제 7시가 다 돼가니까 오늘 장을 슬슬 준비해야 될 시간이 오니까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